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이면을 파헤쳐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을 우려해서 지원을 꺼려 해오던 M1 에이브럼스 탱크를 결국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시간으로 24일 조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가지고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에이브럼스 탱크 지원에 대한 공식 발표는 곧바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드2와 함께 서방 국가들의 주력 전차인 M1 에이브럼스는 당초 제트유를 쓰고 또 관리가 까다로우며 우크라이나군이 이 탱크를 능숙하게 가동할 수 있게 훈련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지원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줄기차게 다가오는 러시아군의 반격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무기라 그러면서 미국과 독일의 최신의 전차를 원했지만 독일은 자국이 러시아에 대한 확전을 주도한다, 이런 이미지를 피하기 위해서 자국 탱크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앞서서 먼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 미 주력 탱크를 지원한다면 우리도 하겠다, 이런 조건을 내걸었었습니다. 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독일의 탱크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 에이브럼스 탱크 지원이 불가피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다 하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 내용입니다. 미국이 이런 방침에 독일도 우크라이나에 최소 14대의 레오파드2 탱크를 보내기로 했다라고 독일의 시산 주간지인 슈피겔이 24일 보도를 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수개월간의 논의 끝에 이 주력 탱크를 보내기로 결정했다라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특히 레오파드2는 운용 방법이 다른 전차들에 비해서 간단하고 디젤 연료를 사용해서 연료 소비가 효율적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에게는 즉각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레오파드2는 120mm 활강포와 7.62mm 기관총이 장착되어 있고 최대 시속 70km, 비포장 도로에서는 시속 50km로 주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급조 폭발물이라든지 지뢰, 대전차 사격 시스템 등도 갖추고 있어서 이 다양한 공격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우려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우크라이나에 신속하게 탱크를 지원하는 일일 것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24일 서방의 탱크 지원 계획의 빠른 결단과 실행을 촉구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행정부가 최소 30대의 에이브럼스를 보내기로 했지만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활용할 수 있게까지 도착하려면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당장의 전투에 동원될 수는 없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공백을 당장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폴란드와 핀란드, 덴마크가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레오파드2를 보낼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한 개 탱크 중대는 보통 14개의 탱크로 구성됩니다. 독일 정부가 보내겠다고 한 레오파드2 탱크의 수나 폴란드가 최근 독일 지원 없이도 이 탱크의 보유국들을 규합해서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고 한 탱크의 수, 또 지난 17일 영국이 자국의 주력 탱크 챌린저2를 보내겠다 한 숫자도 모두 14대입니다. 일단 독일군은 현재 320대의 이 탱크를 보유하고 있고요. 유럽에는 최소 16개 나라에 2000대의 레오파드2 탱크가 산재되어 있다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레오파드2 탱크가 유럽 대륙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부품 생산 라인과 전문가 풀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이 탱크 지원을 선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약 300대의 레오파드2 지원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독일이 이 에이브럼스하고 레오파드2 탱크의 지원을 결정했죠. 그런데 이제 이 레오파드2가 우선적으로 우크라이나로 보내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서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23일 우리는 레오파드2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 위해서 제조국인 독일의 공급 승인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독일 당국은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것을 승인했다라고 블룸버그가 25일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의 텔레그라프는 25일 서방 진영은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200여 대의 탱크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 외에도 영국은 이미 214대의 챌린저 전차를 보내기로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군이 레오파드 2를 지원받게 되면 기동력과 화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나토군의 주력 탱크인 두 탱크가 지원됨으로써 침공 1년을 맞아 충계 대공세를 계획하는 러시아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탱크들이 소련제 T-72라든지 T-80의 화력과 성능, 방어력 면에서 모두 다 압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지원을 방어에서 공세로 점차 전환해 왔던 서방의 군사 지원에서도 새로운 이정표가 되는 사건이 될 겁니다. 우선적으로 우크라이나군 병력이 탱크로 무장하게 되면 동부와 남부에서 러시아군 방어선을 뚫고 영토 탈환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서방 군사정보 당국의 경고대로 겨울에 전열을 재정비한 러시아군이 올해 상반기에 대반격을 감행한다 할지라도 이 방어력을 높이는 데 힘이 붙을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미국과 독일의 주력 탱크 지원이 눈길을 끄는 것은 다가오는 봄, 이 러시아군의 제2차 총공세가 이번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전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독일과 미국의 주력 탱크 지원이 전쟁 초기 러시아군이 탱크를 내세워 키이우를 공격할 때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과 스팅어 방공 미사일이 방어의 주인공이었고요. 전선이 동부 돈바스 쪽으로 옮겨갔을 때는 155mm 곡사포가 이어 전개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에서는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그러니까 하이마스가 핵심 무기가 됐었는데 다가오는 봄 공세에서는 바로 이 에이브럼스하고 레오파드 2 전차가 전쟁을 압도할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서방에서는 이 러시아군의 철수를 끌어낸다든지 적어도 러시아를 협상장으로 나오게 하려면 전쟁 판도를 바꿀 정도의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분위기가 커지고 있고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이번 주력전차 지원이 결정된 겁니다. 미국이 이번 달 이례적인 두 차례의 대규모 군사지원 패키지를 통해서 지원 방식을 단편적 무기 제공에서 전체 전투부대 훈련과 또 장비 제공으로 바꾼 것도 이런 배경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100대 이상의 브래들리 전차, 또 90대의 스트라이커 차량, 100대의 M113 장갑차 등을 보낼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개 여당 규모의 기계와 보병을 무장시킬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와 함께 제공하는 무기의 통합 운영을 위해서 한 번에 1개 규모로 우크라이나군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국의 기갑부대 지원은 우크라이나군이 더욱 빠르게 기동하면서 적군에 더 큰 타격을 줌으로써 전선을 돌파할 능력을 부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코노미스트는 이와 같은 대대적인 서방국 화력 지원 패키지의 무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탱크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텔레그래프도 군사 전문가인 키릴 미하일로프의 말을 빌어서 서방에서 그런 수준의 탱크를 지원하게 된다면 전쟁의 판도를 확실하게 바꿀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미국과 독일의 주력전차 지원 결정 과정에서 독일이 이 전차 지원에 계속 소극적 태도를 보이니까 나토 동맹국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등 이 서방의 단결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나토 동맹국, 한국과 일본 등 총 50여 개 국가의 국방 당국자들은 지난 20일 독일 람슈타인 미 공군기지에서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그룹, 그러니까 UDCG 회의를 열고 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만 최종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통 크게 결정을 하고 독일이 여기에 맞장구를 쳐주면서 갈등은 봉합됐고 서방 진영은 더욱더 단결된 모습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첨단 무기 지원이 러시아를 파괴하려는 행위라 그러면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의 이번 주력 전차 지원안에 민감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체슬라프 블로딘 러시아 하원 의장은 20일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세계적인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 그러면서 미국과 나토가 우리 영토를 점령하는 데 쓰이는 무기들을 공급한다면 이는 더 강력한 무기를 이용한 보복을 촉발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이런 위협은 서방 진영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별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푸틴은 이렇게 또 하나의 벽을 만났습니다. 푸틴이 충계 대공세를 펼칠 능력도 안 되지만 설사 감행한다 할지라도 승전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푸틴의 선택이 궁금해집니다.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